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포핸드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포핸드롱에는 여러 가지 자세와 여러 가지 치는 방식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여러 방식과 여러 스윙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인 여기서 저기로 그대로 굴러가는 포핸드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저기로 그대로 굴러간다라는 기준은 잘 보시면, 자, 이제 요 구역 여기를 이제 포어 사이드라고 하는데요. 이제 오른손 전용 기준 요 가운데 라인에서 여기, 왼손 전용 기준은 요 가운데 라인에서 이 구역. 근데 이거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저 여기서 여기 모서리에서 상대 모서리로 그대로 굴러가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그대로 여기서 저기로 갈 때 이렇게 휘어지거나 이렇게 휘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렇게 굴러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자, 이제 여기서 저기로 그대로 굴러가는 이 공을 제가 앞으로 전공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전공을 할 때 처음 시작하시면 좋을 부분은 이제 바로 공튀기인데요. 이제 공튀기를 할 때 먼저 이 그립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근데 그립에 대해서 혹시나 잘 모르시거나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전 영상에 그립에 대해서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요. 이제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립을 잡고 자, 공튀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 공튀기를 할 때 핵심은 먼저 이렇게 해놓고 그립을 잡고, 자, 여기서부터 요 끝에서부터 요 팔꿈치까지 통째로 움직이는 게 핵심입니다. 통째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째로. 자,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공을 친 상태에서, 자, 여기서 얘를 이렇게 뒤집어줘서 이 상태로 앞으로 그대로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앞으로 그대로 튀어가게 됩니다. 수직으로 공을 튀겨본 상태에서 앞으로 그대로 보내주게 되면 여기서 저기로 공이 그대로 굴러갑니다. 자, 근데 이게 좀 잘 된다의 기준은 한 20개 정도? 내가 20개 정도를 연속으로 이렇게 반드시 수직으로 잘 치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대로 보낼 건데 여기서 저기로 그대로 앞으로. 자, 이제 그 공의 방향은 여기서 저기로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겁니다. 저기서 방향은 이 모서리에서 상대 모서리로 그대로 이렇게 이 방향을 먼저 설정을 해놓고 이 상태에서 저기로 그대로. 자, 이제 이렇게 하시게 되면 라켓 각도라든가 이제 라켓이 가는 방향은 조금 정해지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자, 이제 그 다음 허리를 사용해 볼 건데요. 이제 허리를 사용해서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허리를 사용할 때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배꼽 주위를
자, 팔을 좀 넓게 해주신 상태에서 이런 느낌. 배꼽 주위를 수평으로 돌려준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이 수평으로. 이런 식으로. 자, 수평으로 해주신 다음에 약간 주의해 주시면 좋을 사항이 뭐냐면, 이제 허리를 이렇게 수평으로 돌리기 때문에 내가 공을 이렇게 옆으로 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렇게 공을 이렇게 옆으로 치시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칠 때 이렇게 허리를 쓰면서 스윙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으로 그대로 굴러가게끔 이런 식으로 허리를 쓴다고 생각하고 허리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할 때도 옆으로 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대로. 자, 이렇게 사용을 해줬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아래팔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팔. 자, 이제 이 아래팔을 사용할 때 요 아래팔도 약간 주의해 주시면 좋을 사항이, 이제 아래팔을 쓰려고 하다 보면 약간 요렇게 수직으로 좀 많이 올라가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잘 사용을 안 하다가 많이 쓰게 되면 이렇게 되실 수도 있는데, 너무 수직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공이 뜰 수도 있어요. 공이 뜨는 게 무조건 잘못되신 건 아니지만, 공을 띄우게 되면 이제 게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가 좀 공격하기가 좀 쉬워지기 때문에 너무 들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일자로 미는 게 아니라 요 사이, 요 사선으로 가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선으로. 자, 사선으로. 네. 너무 드는 것도 아니고 너무 앞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사선으로. 자, 요런 식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이제 하체인데요. 이제 하체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 자, 이제 이 하체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일단 수평으로 서주시거나 살짝 왼발이 앞에 나와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살짝 이제 앉아줄 건데요. 이때 앉아줄 때 되게 중요하신 거는, 사실 이게 앉으면 앉을수록 더 중심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게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너무 많이 앉게 되면은 조금 이 하체에 너무 신경을 쓰게 돼서 이 스윙을 조금 어렵게, 그러니까 스윙에 좀 신경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하실 때는 내가 앉을 수 있는 만큼만 앉아준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씩 해서 내가 최대한 나중에는 앉으실 수 있을 만큼만 앉아준다고 생각하고 앉아주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발을 돌려서 이제 이렇게 칠 건데요. 자,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하체를 사용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발의 움직이는 이 박자와 스윙의 박자가 같이 가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같이 가주고,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 골반을 너무 많이 돌리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를 조금 고정해 둔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고정을 해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스윙해 줍니다. 이렇게. 다시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하체, 그 다음에 허리, 아랫팔, 그 다음에 라켓 각도까지 이제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자, 쳐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해서.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해봤는데요. 자, 이제 포핸드 롱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제가 이제 한 10년 정도 넘게 저는 항상 이렇게 옆으로 공을 쳐왔는데요. 이제 어떤 식으로 제가 쳐왔냐면 저는 이제 공을 칠 때 이렇게 옆으로 많이 쳤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앞으로 그대로 이렇게 보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막상 실제로는 공을 옆으로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했던 행동과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랑 실제 제가 했던 것들이랑 많이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리시브를 할 때라든가 그 다음에 포핸드롱 랠리, 뭐 포핸드 탑스핀 뭐 이런 랠리들이나 제가 게임에서 할 때 물론 게임을 제가 못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제가 생각했던 거와 실제로 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약간의 미스, 생각지 못한 미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상대방이 살짝 박자라든가 이런 게 바뀌었을 때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했던 거랑 실제로 하는 게 좀 다르다 보니까 좀 그런 혼란이 있었어요. 잘 되는 날은 잘 되고 잘 안 되는 날은 또 너무 안 되고.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과 지금 이 그대로 가는 이 실제로 하는 행동을 최대한 비슷하게 그대로 굴러가는 요 자세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전공을 제가 하다 보니 어떤 게 생겼냐면 먼저 일단 랠리를 할 때 제가 원하는 곳으로 공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뭐 제가 상대 포어 사이드로 보내고 싶으면 포어 사이드로 가고 가운데로 보내면 가운데로 가고 저기로 보내면 저기로 가고 그 다음으로 제가 된 게 뭐냐면 내가 이제 그대로 보낼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제가 스윙에 더 신경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윙을 신경 쓰다 보니 스윙이 좀 안정화가 되고 스윙에 더 신경을 쓸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하체, 이제 상체 신경을 어느 정도 이제 상체에 대한 기준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하체에도 제가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스텝 할 때라든가 앞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공들을 신경 쓸 수 있었고 이제 그 다음으로 제가 했던 거는 뭐냐면 내 자세라든가 내가 보낼 수 있는 코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다 보니 상대방이 보였습니다. 상대방이 보였다는 건 말 그대로 그냥 눈으로 봤다는 게 아니라 치는 도중에도 상대방이 어떤 움직임을 취하는지 뭘 하려는지 그게 보였어요. 그게 보이다 보니까 같이 코스를 뺄 때도 상대방이 기다리지 않는 곳에도 줄 수 있었고 그리고 상대방 박자에도 맞춰 칠 수도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 다음으로 보였던 거는 상대방의 이 회전, 상대방이 너클을 주는지 하회전을 주는지 상회전을 주는지 뭐 횡회전을 주는지 이 공의 회전에 대해서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처음 시작이 뭐였냐면 별로 대단한 내용이 아니라 처음에 내가 이 포핸드롱에 대한 이 기준을 정확히 잡고 여기서 저기로 그대로 보내다 보니 여러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좀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방금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제 스텝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제가 저기다가 공을 정확하게 칠 수 있었어요. 움직이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텝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져서 칠 때도
똑같이, 자, 떨어져서 할 때도 스윙이 그대로 가다 보니까, 자, 내가 원하는 곳으로 공이 갔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저기로 그대로 가는 이 전공이 사실 다른 자세들에 비해서 뭐 더 좋다, 뭐 더 나쁘다, 제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저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서 하나인 여기서 그대로 가는 이 전공을 하게 되니까 제가 느낀 점은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됐고, 그 다음에 스텝을 할 때라든가 내가 이제 떨어져서 칠 때라든가 조금 기준이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좀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좀 많이 좀 자른 부분도 많아요. 이제 시야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팔꿈치 간격은 좀 어느 정도로 맞춰야 되는지, 손목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하체를 할 때 중심 이동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 발바닥의 어느 부위를 집중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 이외에 많이 빠진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제가 간추려서 진짜 가장 필요한 부분만 제가 간추려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요게 조금 더 내가 더 필요로 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한 부분을 포핸드롱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디테일하거나 자세한 그 내용을 제가 앞으로도 좀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시고 좀 생각이 비슷하실 수도 있으시고, 아니면은 나는 좀 생각이 다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비슷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탁구에 관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정보는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이걸 보고 그냥 지나치시게 되면은 뭐 어쩌실 수 없지만, 이걸 보시고 내 생각을 좀 꺼내시게 되면 그냥 지나치는 영상이 아니라 제가 좀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오래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